5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집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자식들은 다 키워서 독립시켰고 이제 남은 인생을 편안히 보내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보이던 익숙한 풍경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텅 빈 방들만이 남았습니다. 큰아이가 결혼해서 나가고 작은아이도 직장 때문에 독립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 평수입니다. 관리비는 매달 부담스럽고 청소하기도 힘에 부칩니다. 그렇다고 평생 모아온 이 집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벽 하나하나에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집을 장만할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우리 부부는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간신히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추가 일을 나갔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지만 우리만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출금도 다 갚고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재산 목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이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시한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돈이면 좀 더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요즘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무거운 짐을 들기도 버겁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날이면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떠나기가 싫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실 소파는 큰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뛰어오르던 곳입니다. 주방 식탁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던 곳입니다. 작은 방 창가는 둘째가 수험생 시절 밤새 공부하던 자리입니다. 추억을 떠나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이들 어릴 적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돌잔치 사진부터 입학식, 졸업식, 가족여행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미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줄고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면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집을 팔았다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니 외로움이 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사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일까요? 며칠 후 아이가 다녀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아이에게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집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 뿐 진짜 소중한 것은 함께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 가족은 가족이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집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가족과의 추억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이 가까운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이 나을까요? 자식들 집 근처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남편과 주말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아파트도 보고 빌라도 보고 심지어 실버타운도 견학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관리가 편하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빌라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층간소음이 걱정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시설이 좋았지만 자유로움이 제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익식함을 택할 것인가,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할 것인가, 정서적 안정감을 우선할 것인가. 밤늦게까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년, 30년을 살아갈 집을 정하는 일인데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편안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재산 가치도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나이에 다시 집 문제로 고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 집을 마련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는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에서 살고, 누구는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누구는 해외로 이민을 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충분히 고민하고 확신이 들 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니 책임지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고민한 선택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는 집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옮길 것인가? 자식들 가까이 살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 도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연으로 갈 것인가? 이런 선택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되돌릴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조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계산만으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이 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집 문제로 고민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정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풍경을 계속 보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느끼신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